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 간 연쇄 감염이 주된 요인입니다. 음성군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초비상입니다. 지역 대유행의 악몽을 겪고 있는 제천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북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확진자는 지금까지 25명입니다. 방학에는 학원 이동이 늘어나는 만큼 철저한 방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라임 사태 로비 의혹을 받아온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연이은 악재로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2월 20일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후 약 10달 만에 누적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18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516명이 됐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끼리 연쇄 감염이 잇따르면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먼저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를 제외하고 15일 동안 충북에선 연일 두 자릿수 확진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누적 확진 400명을 넘어선 지 불과 일주일 만에 100명 넘는 확진자가 추가돼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 간 연쇄 감염이 주된 원인입니다. 청주 흥덕구에 거주하는 50대 A씨가 어제 확진된 데 이어 오늘은 A씨의 유치원생 자녀와 직장 동료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창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도 1명 추가됐습니다. 지역사회 확산이 여러 경로를 통해 광범위하게 일어나자 청주시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한다며 시민들의 방역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한 주위의 누구라도 실제적 감염자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조금의 이상 증상이라도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활동을 멈춘 후 보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 모임발 지역사회 확산의 여진이 계속되는 제천에서도 직장 동료와 가족 간 감염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감염원이 불분명한 직장 동료로부터 감염된 충북 482번 확진자의 어머니가 확진됐고 482번의 접촉자와 그의 배우자까지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또 지난달 말에 감염된 충북 264번 확진자의 가족도 오늘 추가 확진됐습니다. 확진자가 뜸했던 영동군과 음성군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시군을 가리지 않고 감염이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방역당국은 무증상 감염자가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친밀한 관계에서도 경계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음성에서 보름 가까이 감기 치료를 받던 60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잇따라 가족과 지인 등 6명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역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졌는데요. 이번 확진자 가운데는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포함됐습니다. 신규식 기자입니다. 음성 대서초등학교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거동이 쉽지 않은 노인부터 엄마 손을 잡고 나온 아이까지 말 그대로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보름 동안 감기 치료를 받던 대소면 주민을 시작으로 초등학생이 포함된 가족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확진자 6명은 청주 189번 확진자와 동거하는 가족 3명, 그리고 마을 주민 2명,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1명입니다. 이곳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확진 판정이 나오자마자 음성군은 즉시 행정복지센터 임시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역 대유행의 악몽을 겪고 있는 제천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까 좌불안석입니다. 저희들도 늘 이제 머릿속에 제천이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도 어제도 이제 밤 12시까지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추가로 1개반을 더 해가지고 나가서 지난달 25일 이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환자가 나오는 제천도 악전고투의 연속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에 접어든 점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확산의 고리는 대부분 끊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가족, 지인 간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천은 현재 10만 명당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104.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35% 많습니다. CJB 뉴스 신규식입니다.
충북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생 확진자는 지금까지 모두 25명입니다. 천만다행히도 학교 내 추가 감염 없이 단발성으로 틀어막았는데 아이들 많이 다니는 학원도 학교 수준의 방역 지침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칸막이가 설치된 책상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습니다. 수시로 손소독을 하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일선 학교에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렇게 친구들이랑 최대한 접촉하지 않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게 하고 있고 점심시간에는 학년별로 시간을 나눠서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까진 교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달 28일 청주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나왔지만 접촉자 180여 명의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천에서도 중학생 1명이 가족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됐었고 단양에선 교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학교 내 전파는 없었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속한 원격 수업 전환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입니다. 음성에선 태권도장과 교습학원의 동선이 추가됐고 청주에선 외국어 학원 등원이 확인되는 등 학교 외부의 학원 동선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충북교육청은 방학이 되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이 더욱 늘어나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를 수시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점검 결과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방역수칙 위반 학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구상권 청구, 고발 등 학원이 코로나19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단원 1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시립교향악단에서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주시는 단원 60여 명과 객원단원, 청소요원 등 117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오늘까지 청주예술의 전당을 임시 폐쇄하고 시립합창단과 무용단, 국악단의 연말 공연까지 모두 취소했습니다. 라임 사태 로비 의혹을 받아온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합법적 법률 자문료였다는 윤 위원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 국민의힘은 연이은 악재에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윤갑근 국민의당 충북도당 위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알선 수재입니다. 지난해 4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라임 관계사로부터 펀드 재판매를 위한 우리은행 고위층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장심사에 출석한 윤갑근 위원장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상적인 법률 자문 계약을 체계로 자문료 받은 거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 사무를 처리했을 뿐입니다. 라임펀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봉현 회장 전혀 본 적도 없고 모릅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 신문이 종료된 건 어제 오후 2시. 영장 발부는 오늘 새벽이야 이루어져 결론을 내기까지 상당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조 원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에 느닷없이 윤갑근 위원장의 이름이 등장한 건 지난 10월입니다. 라임 핵심 인물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에서 우리은행 로비 창구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을 지목하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우리은행 측이 로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데다 돈을 전달한 라임 관계사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시각도 있었습니다. 윤 위원장이 결국 구속되면서 박덕흠 의원 탈당에 원외 당협위원장이 3명이나 교체 대상에 오른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연이은 악재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갑근 위원장의 구속은 사필 규정으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증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지난 5월 윤갑근 위원장의 혐의를 이미 인지했음에도 라임 자산운용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며 검찰 스스로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직접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국민들에게 제시했는데요. 기후위기는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생존의 문제라는데 이견이 없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자원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녹색 제품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입니다. 청주시 산남동의 한 녹색 매장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녹색 제품이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제품이기도 하고 가장 친환경적인 게 저희 몸에도 가장 안전하다고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녹색 제품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한 친환경 제품으로 환경부로부터 환경표지, 우수 재활용,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합니다. 생활용품, 건설 자재 등 다양한 녹색 제품이 전국적으로 2만여 개, 충북에서는 4,700여 개 생산되고 있습니다. 녹색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은 충북의 30곳에 이릅니다. 자연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가 빌려 쓰는 건데 지구를 조금 더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녹색 제품을 꼭 쓰는 것이 문제는 녹색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가 아직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충청북도는 생산과 소비 촉진을 돕는 녹색 구매 지원센터를 7년째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13년부터 녹색 제품 구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자 정부가 2050년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을 선포하는 등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런 시대적 환경 속에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녹색 소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이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동사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충청권 시도교육감 정책협의회는 내년 학교 혁신을 위한 교사 공동 워크숍과 혁신고등학교 박람회 등을 개최합니다. 김병호 교육감은 충청권 교육청의 협력으로 수업 방식의 혁신과 학력 격차 문제 등 미래 교육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도내 한 초등학교 교감 2명이 복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평교사로 강등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지난달 이두 교감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상급자인 교장의 결재 없이 수십 차례에 걸쳐 무단 외출한 사실을 발견해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이 두 교감은 평교사로 재직 중이며 징계 결과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충북 지식경영포럼이 오늘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초청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자세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조찬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정진 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과 코로나 치료제 개발 현황을 소개하면서 코로나19로 산업 환경의 패러다임이 변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고의 전환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지역 경제인들이 참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스리프리아 란가나탄 주한 인도 대사를 초청해 경제 통상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시정 지사는 이 자리에서 6대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충북과 GDP 세계 5위로 무궁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인도의 활발한 경제 협력을 제안했고 란가나탄 인도 대사는 다방면에 걸쳐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보급회는 오늘 청주시청 광장에서 차량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전달된 차량은 12인승 중형 승합 차량 10대로 사회복지시설 10곳에 한 대씩 지원돼 복지 관련 업무에 활용됩니다.
이와 함께 충북모금회와 청주시는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청주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갖고 목표 모금액 달성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PVC 상사 최찬순 대표 100만 원, 내덕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 일동이 5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직일동 유니베라 주식회사 청주 남양에서 20만 원, 사직일동 김수봉님 10만 원, 홍광유치원 교직원 일동 5만 원, 사직일동 정희안, 김수홍님 각각 3만 원, 사직일동 김수원님 2만 원, 사직일동 김충년, 김홍식, 지대현, 문지영님 각각 만 원의 정성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적십자사와 함께 새해 1월 말까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충북의 20대들이 생각하는 결혼관이 20년 사이 큰 변화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세대 간 사회 경제적 환경 기획 조사에 따르면 1998년에는 하는 것이 좋다가 47%로 가장 많았지만 20년 후인 2018년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모 부양에 대한 20대 의견은 2002년엔 가족이 65%로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2018년엔 가족과 정부, 사회가 4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청주시가 고교 졸업 예정자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계 근로활동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173명 모집에 2,369명이 신청해 평균 13.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